제가 어제 그 칼럼 쓴다고 제너 우드법 만든 제너, 와 이 사람 진짜 깡패더만. 자기가 젖자는 사람의 그 고름을 짜가지고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동네 8살짜리 애한테 그 백신을 놔줬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해.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일부러 천연두의 그 바이러스를 주사를 놔 걔한테. 진짜 백신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괜찮아졌어. 안 걸렸어. 그 다음번에 자기 아들 11살짜리한테 놨어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첫 번째 시도되는 거니까 걔가 천연두는 사망률이 50%좀 되거든요. 애들 잘못 걸리면 최소 30%가 넘는데, 그러니까 애를 죽일지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걸 이렇게 하고서 바로 그런 식으로 요새는 하면 아주 파문날 때,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말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비윤리적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시도한 사람이 없었대 다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백신을 만들어서 놔보고 그 다음번에 그 가설이 진짜 맞는지 천연두 그 바이러스를 주사를 놔가지고 걔가 안 걸린다는 걸 입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도 이제 이럴 거다, 자율신경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거기다 놓을 수 있는 거 내관, 그다음에 크레니얼 러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풍기나 완골이거든요. 풍기나 완골 칩 놓고 그다음에 그 배수열 칩 놓고, 그랬더니 소화작용은 확실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쯤 났는데 마일로패시하고 레디클로패시. 그래서 그 마일로패시는 스파이널 코드가 누르는 거고, 마일로패시는 레디클로패시는 러브 루트가 누르는 거예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바깥쪽으로, 옛날에 신경 문제가 없다는데 요새 점점 발전해서 신경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요. 근육으로 이렇게 운동신경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들어가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그널을 보내면 이 근육들은 오토매틱하게 굳기 때문에 스프레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혈관과 신경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신경이고요. 이게 자율신경 분절이 그 앞으로 이제 뻗어져 있어요.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를 때 어떻게 누르는지 이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요 위로 빠져나와요. 디스크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요 신경은 어떤 신경을 누르냐면 다음 신경을 눌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4, 5번에서 나온 디스크는 5번 신경을 누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허리 L5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허리에 어디에 문제다? 4, 5번의 문제다. 그럼 4, 5번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4, 5번 부위에 침을 놓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L5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서 S1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신경은 요 4, 5번에서 나와서 요 신경을 누른다고요. 요게 L4 신경이고 L5 신경이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누르기 때문에 4, 5번에서 나온 디스크는 이 4번 신경을 못 누르고 5번 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누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 파세천트 이렇게 보이죠? 얘가 붙게 되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얘기 잠깐 합시다. 디스크에 대한 얘기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여기에 수액이라고 있고요. 여기 섬유륜이 밖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섬유륜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그림, 이걸 제가 들고 가는데요. 안에 막이 터지고 밖에 막이 터지고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는 수액, 섬유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아래로 이 딱꿍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카틸라지 엔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엔드플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쪽에서 영양 공급을 이렇게 받아요. 혈액 공급받는 게 아니라 눌려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수액은 대부분이 물이에요. 70에서 50%. 젊은 사람은 90%, 늙은 사람은 70%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애뉴러스는 대부분이 콜라겐이에요. 물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카틸라지도 대부분 콜라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주는 거예요.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디스크의 구조라든지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많이 되잖아요. 디스크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갈 때 여기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이거는 하나 같아 보이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무 테처럼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있는데요. 이 그 애뉴러스는 타입 1 콜라겐인데요. 이 수액에는 타입 2 콜라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타입 2 콜라겐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흔하게 검출되지 않는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쉽게 말하면 포린 바디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그냥 이해는 해두세요. 포린 바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병태 모델로 만들 때 그 타입 콜라겐, 우리 몸에 있는 타입 콜라겐을 뽑아서 우리 몸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켜요. 수업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타입 2 콜라겐이 이 안에 있을 때는 막으로 쌓였으니까 괜찮은데, 이 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환자가 누워만 있어도 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섬유륜이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얘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를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 섬유륜을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는 사람인 거고요. 만약에 그냥 누워있는데 좋아져. 그럼 누워있는데 좋아지면 얘 섬유륜은 변하지 않죠. 잘. 우리가 그 감자탕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그 디스크들이. 걔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수액이 스며 나오는 거야. 질질질질. 근데 조금만 나오는데 걔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나온 게 뭐 걔가 누르는 게 아니라, 걔가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스며 나오지 않게만 해줘도 디스크 좋아지겠죠. 그럼 누워 있으면 덜 스며 나오겠죠. 근데 누워 있는데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근육이 긴장을 오겠죠. 그래도 디스크는 짜지겠죠 좀. 근데 근육이 이완되면 안 짜지겠죠. 걸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걸레에 물이 들었는데 안 밟고 서 있으면 걸레
물을 다 머금고 있죠. 근데 그 걸레 밟고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걸레물이 스며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게 되면